방금 소개받은 지은정입니다. 전 토론문이랑은 조금 다르게 미흡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헌을 봐도 그렇고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봐도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시는 요인 혹은 주저하시는 요인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도 얘기가 하지만 수준이 안 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좀 많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게 아니라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 시대의 노인들 혹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겪어왔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학령기의 교육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세 혹은 27세까지 교육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시는 순간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이벤트 수준입니다. 그냥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건 거의 이벤트라서 저는 되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교육받으러 간다라는 게 사실 그것도 없을 때도 많고 기본적인 성폭력 이런 거나 맞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수십 년 동안 3, 40년 동안 노동시장에 계시다가 보면 50대, 60대가 될 때면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육들이 다 마모가 됩니다. 그리고 시대는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교육들이 다 쓸모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생산성이 낮다라는 게 마치 사실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쉽지만 현재 고령자들의 교육훈련 참여 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교육훈련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자들의 교육훈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이건 다시 생각하면 고령자들의 교육훈련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저해하는 요인으로 한 5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문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이 사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올해 혹은 4분기 이번 달에 이익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근로자가 교육훈련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업무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교육훈련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비용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령자들은 지금 교육을 훈련해도 60세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방 퇴직하시겠지만 청년들에게 교육훈련을 시키면 수십 년 동안 다시 울거먹는 사업주 표현에 의하면 계속해서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청년층을 고용에게 교육훈련 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세 번째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령자들은 아무리 교육훈련해도 효과가 없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 시간 대비 고령자들의 교육훈련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됩니다. 해서 2014년 고용노동부가 장년 고용 대책을 수립할 때 이미 대기업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라고 했고 중소기업은 이 부분을 할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돼서 현재 아예 법안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고요. 따라서 만약 고령자들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려면 사업체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과 정부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부분인데요. 이거는 발표문에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교육훈련 받는 게 너무 낯섭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받는 이벤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낯설다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교육훈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자아성장도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직장으로 가고 싶어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교육훈련을 받아봤자 내가 원하는 직장과는 상관없는 아니면 남자분들이 용접, 여자분들은 미용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간간히 좀 나오기도 했지만 고령자는 청년층과 다릅니다. 청년층은 지금 당장 노동시장에 입직한 사람으로 학령기 때 배운 것이 노동시장에 실제 안 맞는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치에 관련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면 고령자분들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분들에게 맞는 교육훈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 취업성공 패키지로 통합됐습니다. 되면서 취성패에서 고령자들의 직업훈련 비율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 세 번째 이 부분들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프라 측면입니다. 고령자들이 아무리 교육훈련을 받고 싶어도 그거를 실시해 줄 수 있는 교육훈련 기관이 있어야지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본 바로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그리고 고용센터 다 합쳐도 100개가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현명센터도 34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고령자 인재은행도 46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노인 취업교육센터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국에 현재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60세 이상 인구만 봐도 이미 1000만 명이 넘었고요. 50세 이상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럼 이 엄청난 인력 대비 사람 대비 인프라는 너무 적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인프라도 확대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지만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요인은 저는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든가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인터뷰라든가 이걸 해서 보면은 고령자들의 교육훈련은 제일 깊이 하십니다. 그 깊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고용센터도 어떤 것든 저희 노인인력개발에서 하고 있는 교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센터는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훈련을 시키고 났을 때 교육훈련 받았습니다 라는 그 수료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 취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훈련생에 대한 그 사람 숫자도 필요하지만 수료율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몇 %나 취업했는지를 이 센터의 주요 성과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취업률과 연결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고령자들은 교육훈련을 받아도 취업이 잘 안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노력을 투입했을 때 센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 시스템에서 취업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동일한 잣대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고령자들의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높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로 미국의 시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셉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60년대부터 실시했던 건데 55세 이상 고령자들, 특히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취업률은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 노동부 프로그램이 다 취업률을 중요한 고용성과 핵심 지표를 보지만 그 중에서도 55세 이상이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다른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고용노동관의 노동부 프로그램에 비해서 취업률을 좀 낮게 설정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유연성을 가지고 좀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 고려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에 대한 해결책이 병행될 때 오늘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들의 교육 훈련이라는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감소됐다라고는 하는데 노동력의 감소는 노동력의 질적인 부분을 강화하면서 저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